여러분, 혹시 요즘 자식들 전화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셨나요? 명절에만 겨우 얼굴 보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받기도 힘드신가요? 혹시 우리 애들은 바빠서 그래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멀어지는 이유, 그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들이 불효해서도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 자신의 작은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80대인데도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손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놀랍게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해줘서도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 습관을 버렸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조르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버려야 할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70세 넘어서 무조건 버려야 할 첫 번째 습관은 과거의 영광과 훈수입니다.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무의식 중에 이 말이 나오진 않으시나요? 나 때는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너희들 키웠는데, 나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제가 상담했던 73세 되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식들이 왜 자기를 안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돈도 있고 건강하고 밥도 잘 차려주는데 말이죠. 그런데 딸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만나러 가면 항상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엄마 때는 이랬는데 엄마는 어떻게 했는데 제 인생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나 때는 마리아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조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비교이자 간섭으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자식들은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세대와 지금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는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애들도 대학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때는 너희 나이에 벌써 집을 샀는데라고 하면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무능력하고 부끄럽고 엄마 아빠 앞에 서기가 창피한 겁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 잘하신 분들 중에 자식들과 관계도 좋은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십니다. 대신 지금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한 78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옛날 이야기 안 한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손주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며느리가 요즘 뭐가 힘든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 할아버지 댁은 늘 북적입니다. 손주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아들 며느리가 저녁 먹으러 자주 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도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육아하느라 지치고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훈수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힘들었겠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직장을 옮기든 집을 사든 애를 어떻게 키우든 그건 자식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답답해도 실수처럼 보여도 그건 자식들의 인생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식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만 조언한다. 안 물어보면 절대 먼저 말 안 한다. 그게 예의다. 처음에는 입이 근질거리셨답니다. 보다 보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지만 꾹 참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물어보더래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조언과 훈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조언은 상대방이 원할 때 주는 것이고 훈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조언을 원하지 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식들이 물어볼 때 관심 있어 할 때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서 하는 겁니다. 할머니 때는 어땠어요? 손주가 이렇게 물으면 그때는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은 빼고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한번 참아 보세요. 대신 요즘은 어때?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70세 넘어서 무조건 버려야 할 두 번째 습관은 외모와 위생관리 소홀함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위생관리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40대 중반의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솔직히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노인 냄새도 있고 옷에서도 쉰내가 나고. 그런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말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왜 자기를 멀리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자식은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둘 다 불행한 상황이죠. 노인 냄새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80대인데도 손주들이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놀랍게도 항상 좋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비싼 향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씻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세탁을 잘하는 거예요. 한 76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샤워한다. 귀찮아도 꼭 한다. 그리고 옷도 하루에 한 번씩은 갈아입는다. 손주들이 할머니는 좋은 냄새 나요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른다.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왜일까요? 외모가 곧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낡은 옷에 머리도 헝클어진 모습이면 어떨까요? 자식들이 창피해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하면서 변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면 어떨까요?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엄마 보세요. 70인데도 저렇게 멋지시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실제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노인들을 보면 외모 관리를 철저히 하십니다. 꼭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으십니다. 한 82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하십니다. 귀찮아도 꼭 하신답니다. 내가 지저분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 특히 손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할머니는 매주 미용실에 가십니다. 머리가 단정해야 기분도 좋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기도 떳떳하다고 하십니다. 비용이 부담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건 투자다. 나 자신에 대한 투자이자 가족에 대한 예의다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모 관리가 허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품격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냄새 나고 지저분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피합니다. 아무리 사탕을 줘도 용돈을 줘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깔끔하고 좋은 냄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아합니다. 안기고 싶어 하고 손잡고 싶어 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씻으세요. 귀찮아도 얼굴, 목, 겨드랑이, 발은 꼭 씻어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하루 2번도 좋습니다. 둘째, 옷을 자주 갈아입으세요. 같은 옷을 이틀 이상 입지 마세요.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바꿔야 합니다. 셋째, 세탁을 잘하세요. 삶아 빨 필요는 없지만 깨끗하게 빨고 잘 말려야 합니다. 쉰내 나는 옷은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넷째, 머리와 손톱을 관리하세요. 머리는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시고 손톱은 일주일에 한 번씩 깎으세요. 다섯째, 치아 관리를 하세요. 틀니를 하셨다면 매일 깨끗이 씻고 이가 있으시다면 양치를 꼼꼼히 하세요. 입 냄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본다. 내가 봐도 깔끔하고 괜찮으면 나간다. 혹시라도 지저분해 보이면 다시 준비한다. 여러분, 외모와 위생 관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한 예의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친구에게 자랑할 만한 모습인가요? 손주들이 안기고 싶어 할 모습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0세 넘어서 무조건 버려야 할 세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나요? 혹시 아픈 이야기, 서운한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옆집 누구는 자식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는. 내 동생은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이 태산이야. 제가 상담했던 48세 되시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가는 게 두려워요. 가면 항상 아픈 이야기, 서운한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듣고 있으면 제 마음도 무거워지고 죄책감에 짓눌려요. 그래서 자꾸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적 언어 습관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픈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물론 정말 아프면 말씀하셔야 합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픈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자주 찾아댔어야 하는데,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죄책감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더 안 오게 됩니다. 만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실제로 노인 심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적 대화 때문이라고요. 만날 때마다 우울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니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노인들은 어떨까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한 79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파도 자식들한테 심하게 말 안 한다. 그냥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간다. 대신 자식들 잘하는 거, 손주들 귀여운 거 이야기한다. 이 할머니 댁은 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손주들이 할머니 만나는 걸 좋아한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말하기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문제는 서운함을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넌 왜 이렇게 안 오니? 동생은 연락도 안 하고 옆집 누구는 자식이 매일 오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내가 뭘 해도 부족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원칙을 세우셨답니다. 자식 만나면 칭찬 3번, 감사 3번, 불평은 절대 안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셨대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아빠는 행복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오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까지 좋아하면서 아버지 뵈러 가요라고 먼저 말하더래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결과를 만들고 부정의 말은 부정의 결과를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이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픈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하세요. 정말 심각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말하고 사소한 건 혼자 해결하세요. 둘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와줘서 고마워.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셋째, 칭찬하세요. 자식이 잘하는 것, 손주가 귀여운 것, 며느리나 사위가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세요.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주제를 찾으세요. 요즘 본 좋은 영화, 읽은 책, 배운 것, 재미있었던 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섯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은 이렇게 하는데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식 만나기 전에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할까 미리 생각해 본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무겁고 우울해진다면 당연히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한번 참아 보세요. 대신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말, 칭찬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0세 넘어서 무조건 버려야 할 네 번째 습관은 과도한 기대와 보상 심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키우셨으니까요. 밤새워 아픈 아이 간호하고 끼니 거르면서 학비대고 젊음을 다 바쳐서 키우셨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사랑이 빚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52세 되시는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 숨이 막혀요. 제가 평생 빚진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상 심리의 무서운 점입니다. 부모는 당연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압박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도망칩니다.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니까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강요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대가로 요구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노인들은 어떨까요?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한 77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전화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바쁘려니 생각한다. 선물 받으면 고맙고 안 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잘해준다. 이 할아버지 말씀이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식들이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이런 원칙을 세우셨답니다. 내가 해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다. 자식들한테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이 할머니는 자식들 키울 때 정말 힘들게 키우셨답니다. 혼자서 3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너희들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라고 하신답니다. 자식들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라고 하신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이 더 효도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엄마를 어떻게 모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대가를 받아서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행복해서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대가를 바라게 됐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지면서 불안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자식들이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식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부모까지 챙기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강요해서 받는 것과 자발적으로 받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해준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둘째, 자식들의 작은 행동에 감사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개도 감사하게 받으세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셋째,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꼭 와야 해, 꼭 해야 해라는 말 대신 괜찮아, 내 형편대로 해라고 하세요. 넷째, 자립하세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능한 한 자립하세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부모가 가장 존경받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식들한테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인생 잘 살아라고 말한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오히려 더 챙겨준다.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자식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한번 참아 보세요. 대신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말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자, 이제 보너스로 5번째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넘어서 버려야 할 5번째 습관은 자식 인생 간섭하기입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아.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해. 집은 여기에 사야 해. 이런 간섭, 우리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통제로 느껴집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실수할 권리도 그들의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나는 의견을 물어볼 때만 말한다. 안 물어보면 절대 먼저 말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상의한다고 합니다. 간섭과 관심의 차이는 뭘까요? 간섭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관심은 상대방이 원할 때 주는 겁니다. 자식들은 관심을 원하지 간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자식들의 선택을 지켜봐 주세요. 설령 실수라고 생각되어도 그건 그들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세 넘어서 무조건 버려야 할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과 훈수를 버리세요.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 대신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조언보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둘째, 외모와 위생관리 소홀함을 버리세요. 깔끔하고 좋은 냄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세요. 이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예의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버리세요. 아픈 이야기, 서운한 이야기 대신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세요. 긍정의 언어가 긍정의 관계를 만듭니다. 넷째, 과도한 기대와 보상 심리를 버리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신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하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다섯째, 자식 인생 간섭하기를 버리세요. 성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물어볼 때만 조언하세요. 이 5가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문자로 고맙다고 보내 보세요. 만날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을 자식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로 만들어 줄 겁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안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존경받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